여러분 안녕. 하세요. 이 인사를 2달 만인가? 와, 저기 봐봐. 우와. 사람 보이겠지만 바다입니다.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여행을 안 간 것도 아니고 못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이 10월 이제 말인가? 12월 달에는 여행이 잡혀 있어가지고 나가긴 나갈 건데 11월 달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참고로 영상은 거의 한 20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름을 몰라요. 여기 이름을 몰라요. 집 근처에 산인데 뭐 저야 이제 집보다는 밖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홍 사장님은 그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라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꺼내주면 그래도 나옵니다. 오랜만에 나와봤습니다. 그냥 여행 안 하면 뭐 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오, 좋은데? 잘 돼있죠? 응. 잘 해놨는데 사람이 없네. 그래서 왔지. 일단 먹자. 이거 피자빵이에요, 피자빵. 그렇게 태국에서는 400원인가 주고 먹었는데 여기 2,000원이. 야,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되잖아. 먹으니까 이런 거 유튜브로만 듣는 줄 알았는데 리얼이네, 리얼. 그 성인 ADHD 진단을 황 사장님이 최근에 받았어요. 누군가에겐 진짜 별일 아닌 그냥 요 손끝에 난 가시 일어난 느낌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우울증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일종의 병이지, 질병 같은. 9월 달에 나트랑이랑 달랏 여행 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길에 한국에서 쓰는 유심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진짜 별일 아니고 8,800원인가? 유심을 새로 그냥 발급만 받으면 돼요. 좀 쫄았는데 이제 핸드폰 잃어버린 느낌이었는데 그때 막 현금이 없어가지고 택시도 공항 안에서 와이파이로 카카오 택시 잡아서 막 뛰어가가지고 다행히 집에 오자마자 대리점 가서 유심 새로 교체하고 사고 다행히 뭐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저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유심에 저장을 해놨어가지고 한 300개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 달 반 정도는 그 사람 목소리 맞추는 재미로 근데 받으면 안 되는 전화도 몇 번 받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계속 조금 미안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에 황 사장님이 좀 실수하고 좀 잘 잃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좀 재조명돼가지고 유심 사건으로 제 인생의 모든 그 퍼즐들이 싹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유심 사건 있고 나서 바로 뭐 성인 ADHD 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 그 뒤로 한국 와가지고 이제 편집하고 사는데 우연히 내 알고리즘에 성인 ADHD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떴었어. 뭔지 몰랐거든 나는. 근데 막 그 제목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내 얘기 같아갖고 이게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막 그 사람이 자기의 증상과 얘기들을 하는데 소름이 끼치면서 뭔가 내가 이랬던 게 이런 건가? 그때 약간의 나 이거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알아볼수록 이제 전부 다 내 얘기 같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모든 증상들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좀 사람마다 이제 좀 특출나게 있는 증상이 있긴 한데 저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 지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제 잠 조절이 좀 안 되는 거, 그리고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고 덜렁대고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기억력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거. 그런데 또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파고 근데 그게 좀 짧고 그게 좀 금방 또 질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에요. 뭐 이게 나는 뭐 이상한 부분이다, 병이다 생각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래 만났지만 완전 극과 극인 반대인 성향인 거예요. 물건도 저는 절대 안 잃어버리고 아 참고로 저희가 19살 때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뭐- 엄청 오래 봐왔고 저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제 성격의 최대 피해자긴 하죠. 사실. 이게 잠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자면 그냥 하루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최소 8시간, 9시간은 자야 되고 12시간 정도 자면 완전 풀수면. 좀 그런 것도 좀 극과 극이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좀 왜 그럴까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한테. 그럼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냥 부주의하고 네가 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ADHD인 사람은 노력이랑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긴 해요.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그나마 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별로 동의를 못하겠지만 또 그나마 막 덜 까먹기 위해 막 문명의 도움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 나아진 척 한 걸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옆에서 많이 챙겨주니까 좀 나아져 보인 걸 수도 있어요. 보면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지각하는 것도 나 혼자 있었으면 더 늦었을 일도 맞추다 보니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늦으니까 이제 막 다투게 되는 일도 있고. 대화를 할 때도 휴대폰을 계속 보고 집중을 못해. 대화에 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막 쇼츠를 보고 있고. 그냥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내 얘기 듣기 싫은가 보다. 막 뭐 이럴 그럴 수 수도 있지.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네 얘기 듣기 싫거나 핸드폰 할 거다 약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듣고 습관성, 있는데 습관성. 습관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의력이 산만한 거야. 그 하나에 집중 못하고 난 뭔가 또 다른 걸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 게 막 휴대폰 같은 것도 20대 초반에는 그 휴대폰이 가치가 좀 비싸잖아요. 뭐 같이 만나서 공부를 좀 하자. 그때 뭐 시험 기간인가 안 이래가지고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 이제 뭐 독서실을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그 택시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놔두고 내려서 이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집에서 밥 먹고 있다. 자기 집 앞으로 오면 그냥 주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황 사장님이 제 폰을 들고 있었지. 도착을 해서 택시 내려가지고 폰을 딱 받았는데 제 폰을 타고 왔던 택시에 다시 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폰을 2번 잃어버린 거지. 근데 제 휴대폰을 습득한 택시 기사님은 먹튀를 하셨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진짜 내 자신이 진짜 너무 싫고 자기 혐오가 점점 심해져요. 이게 그냥 이런 증상만 있는 거는 사실 문제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살아오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우울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점점 자기 혐오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유심히 잃어버렸을 때도 진짜 용기 안에서 찾는데 없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딱 죽겠는 거예요, 또. 근데 나는 진짜 뭐 안 잃어버리기 위해, 왜냐면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억울하기까지 한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쓸 텐데 난 신경도 쓰는데 결국 또 잃어버리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내렸을 때 진짜 좀 완전 미안한 마음과 나에 대한 화남과 이 자책감과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또 해외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좀 커졌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야 잃어버리거나 그런 거는 뭐 나만 불편하면 되고 조금 뭐 미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좀 고생하겠지만 뭐 해외에서는 뭘 잃어버리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좀 일이 커지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또 체크하고 하는데 딱 잃어버리고 게 또 생기니까 좀 무너졌었는데 이번에 성인 ADHD를 알게 되고 좀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처럼 자기가 그런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게 대부분 있대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없어지거나 뭐 괜찮아지거나 해야 되는 게 좀 정상적인 거라면 그런 기질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성인이 돼서도 가지고 가고, 저는 지금 가족이랑 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해를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진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직장에서 잦은 실수 그런 게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업무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그런 것까지 번지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안 되고 우울증까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많이 이해해주고 또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절을 해서 12시로 했을 때 12시인 곳마저도 늦었어요. 바로 앞에 사는데도. 근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잠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24시간과 사실 외국에서의 24시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촬영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보려고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니까 더 많이 자는 거예요. 조식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안 깨우면 막 끝도 없이 자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어제 원래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한 4번, 5번을 깨웠는데도 못 일어나서 못 가고, 오늘도 3번, 4번 깨웠는데 깨운 것도 기억을 못해. 사실 여기서야 뭐 하루 이틀 약속이 밀려도 그냥 우리끼리니까 넘어가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그게 좀 스트레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병원 다니고 있고 진단을 받았는데, 아, 검사가 있어요. 두세 시간에 걸쳐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약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용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늘려가고 약 종류를 변경해가면서 지금 저한테 맞는 용량과 종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2달 정도 여행을 잡지 말자 해서 최근에 막 특가로 나와서 코타키나발루, 홍콩, 타이베이 뭐 다 막 예매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이게 약을 먹으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된다고, 그 패턴이 딱 맞춰진다고 해서 괜히 여기서 아직 그게 안 됐는데 또 가가지고 거기에 또 시간이 또 고착되면 안 되니까 한 2-3달 정도는 좀 맞춰놓고 떠나보자 해서 지금 최근에는 여행을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사를 10년 동안 하고 정말 그 번아웃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제가 딱 그만뒀는데 아마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에 그런 정신적인 견디기 힘든 무게가 딱 들어와가지고 더 가속화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챙겨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갑자기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또 안 하던 영어도 막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과부하가 되지 않았나. 몸이 좀 쉬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보통 학교를 한 8시 반까지 등교를 하라고 하면 항상 7시 반 이렇게 갔어요. 근데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서 어릴 때는. 깔롱쟁이였네.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막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우리는 빡빡이 학교를 조금 더 기르고 싶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가장 환경이 항상 일찍 재웠어. 무조건 자라고. 어쩔 수 없이 10시에 자니까 눈이 6시에 떠지는 거야. 기질 플러스 가정 그치.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사람을.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장사를 하셔가지고 또 어렸을 때부터 거의 12시 넘어서 잤거든. 그 아침 늦게. 그냥 기가 작지. 시장은 사람들 일어납시다. 들고 일어난디. 이러면 제 건데. 일어나도 잤겠지만, 일어나서 뒤집어 잤겠지만 들고 일어날 거다. 근데 잠 많이 자면 키 많이 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건 맞지. 내가 좀 더 일찍 잤었으면 지금보단 컸을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하지. 우리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요즘에 그런 번아웃이나 우울감이나 뭐 이런 성인 ADHD나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 느껴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 와 이렇게 사람이 많나? 와, 이거 환자가 엄청 많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정신과 쪽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에는 그게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면 안 되지만 약의 도움이 정말 그 본인의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을 정말 좋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그리고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아 맞아. 힐링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카메라 꺼졌어요.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받는 거에 대해 주저하지 마세요라는 좀 감히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한 10년 장사하다 보니까 좀 사람한테 질리기도 하고 번아웃인지 아닌지 모를 그 인생 자체에 좀 현타? 이런 게 좀 왔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우리 여행이나 떠날래? 해서 시작된 게 지금 저희 여행인데, 최근에 이런 성인 ADHD 문제로 병원에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저까지 힐링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치유받았던 적이 없는 그내 아픈 부위를 이렇게 살살 어루만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변에 뭐 좋은 친구들, 뭐 가족들 당연히 뭐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 좋지만 사실 그들한테도 털어놓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 좀 놀랬어요. 말 몇 마디로 내가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을 얻고 용기가 생긴다는 게. 처음이 힘들지 사실. 한 번만 생각보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진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진짜 하루하루에 충실히 살고 있지만 내가 잘 사는 건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몇 년 전에 언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한번 가볼 걸,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스트레스나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안 힘든 사람이 없고 그게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이 정도 힘든데 내가 그렇지. 이 정도 힘든 게 뽑아떠는 것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나도 처음에 다 이렇게 살지 않겠나 그냥 오버하는 건가 싶은데, 일단 그것도 내가 결정짓지 말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다고 하면 치료를 받으면 되고 뭐 아니라고 하면 내가 좀 더 그냥 노력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의심해보세요. 뭐 살면서 오바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오바해도 나를 위한 거니까. 어. 내가 좀 힘들다는데 조금 안 좋을 때 오히려 발견하면 더 좋은 거지. 그리고 그 조그만 게 남자한테 조그맣지만 그치. 나한테는 그게 클 수 크게 느껴져서 그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를 괴롭히기 전에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다른 거는 저희는 사실은 잘 모르고 모르네. 그냥 관심 제 없고. 제가 겪은 제 과정 혹시 비슷한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결론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행이 잠시 중단이 됐고, 어찌됐건 12월 달에는 여행을 떠날 거고,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느껴지거나 하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나 요즘 어떠시는지 뭐 그런 댓글이라도 있으면 뭐 브이로그식으로 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